안녕하세요. 뷰가 되는 식집사 아베가스입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영하 13도 날씨로 시작을 했어요. 입춘 다음 날부터 한파가 시작된 추운 날씨에도 식물들은 봄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개화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엄마 식물도 아기 식물도 개화를 위한 목표를 향해 한창 물을 올리고 있어 베란다가 싱그럽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자연스러운 이어짐을 볼 수 있는 건 가드닝의 또 다른 즐거움인데요. 모든 부모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이야기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흥미진진하고 감동이 있죠. 사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식물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식집사와 인연을 맺고 살아남아서 대를 계속 이어가는 식물들이 특히 그런데요. 씨앗으로, 삽목으로, 물꽂이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식물들은 식집사와 특별한 관계가 되어가는데요. 스토리를 쌓고 역사를 만들고 그 안에서의 특별한 교감이 형성되거든요. 바로 반려식물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저에게도 그런 특별한 식물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식물들과 인연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삽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과 나누는 특별한 교감과 어떻게 저와 함께 대를 이어가며 살아가는지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을 뽑아보면 나무 종류 중에 20년 된 아이가 1등이고 다음은 다육이들이에요. 이곳에 이사와서부터 함께 했으니까 17년 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화초류 중에는 대표주자로 제라늄인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리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삭소롬이 뒤를 잇고요. 사랑초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계절성 식물들이 그때그때마다 들고 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누리고 오래된 식물은 다육이입니다. 번식력과 생명력이 뛰어난 다육이는 웬만해선 죽지 않는 떨어진 입장 하나에서도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식물이죠. 다육과의 만남은 저를 식물의 세계로 빠지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어요. 초보 시절 해를 넘기는 식물이 별로 없었던 저에게 다육의 생명력은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그 중에서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데려온 우주목이란 이름표를 붙인 작은 식물은 16년 동안 저희 집에서 나무가 됐어요. 자리를 너무 차지해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 돼서 가지치기 하고 삽목 후에 지금은 작은 나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우주목의 잎이 아니라 점점 펴지길래 검색을 해보니까 염자와 우주목의 중간격인 호빗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우주목이었던 아이는 호빗이 되면서 엄청난 삽목이들을 배출하고 입장 하나에서 태어난 새 생명들도 나무를 꿈꾸며 자라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지켜나가는 멋진 식물이에요. 다육의 번식 방법은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라도 다육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대로 잘라서 물꽂이를 하거나 마른 흙에 심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요. 잎 하나를 흙 위에 두거나 접시 위에 둬도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는 어메이징한 식물입니다. 지금은 제가 화초류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한 해 한 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 더 애틋하고 정이 갑니다. 다음은 단연 제라늄이죠. 처음 저를 애먹일 때는 미운 식물이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 제라늄처럼 쉽게 번식하는 식물이 없더라고요. 실패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라늄의 성장 속도와 시기보다는 제 기분대로 가드닝을 했던 것 같아요. 초보 때야 잘 모르니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가지치기와 분갈이를 때도 아닌데 상황은 고려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에 해주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실패를 불러왔던 거죠. 미운 식물이 아니라 금쪽이 식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라늄의 때에 맞춰서 가지치기 하고 삽목을 해주니까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개체에서 피는 꽃이 더 예뻐서 계속 삽목을 하게 되는 꽃식물입니다. 워낙 다양한 종이 있어서 예쁜 아이들을 계속 데려오게 되는데 너무 빠지게 되면 텅장이 될 수도 있어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기가 힘듭니다. 지금 있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삽목을 해서 엄마 제라늄과 아기 제라늄이 함께 있어요. 일반 제라늄, 유럽 제라늄, 리갈 제라늄 모두 다 삽목을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성장세가 좋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수영으로 키우든 외목대로 키우든 어쨌든 가지치기는 해줘야 하고 그때마다 삽목을 할 수 있는 개체가 나오거든요. 가지치기 할 때 나오는 아이들로만 삽목을 해도 충분히 개체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여름만 빼고 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물꽂이와 흙삽목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삽목에 성공해서 꽃을 피웠을 때의 신기함과 대견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다면 자동으로 삽목병에 걸리게 하는 매력이 넘치는 식물이죠. 삽목과 번식을 이야기할 때 삭소롬을 뺄 수 없죠. 삭소롬은 꽃 한 번 보고 나면 가지치기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성장세가 워낙 좋은 이유도 있지만 묵은 가지에서 피는 꽃보다는 새 줄기에서 피는 꽃이 더 예쁘더라고요. 저번 시즌에 가지치기 안 해줬다가 꽃이 적게 피어서 후회 중입니다. 삭소롬이 팔랑팔랑 나비꽃을 달면 정말 예쁘잖아요. 작은 포트로 데려온 두 아이가 지금의 삭소롬 대가족을 만들었어요. 이 두 아이가 처음 데려온 모체고 나머지는 모두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입니다. 계속 삽목이를 늘려가면 너무 많아질까봐 적당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도태되기도 하고 하니까 삽목이 가능한 아이들이 있다면 양껏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은 흔치가 않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친정 엄마에게 나눔한 식물 중에 가장 칭찬을 받은 꽃도 바로 이 삭소롬이에요. 번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니 저의 결론은 물꽂이를 한 후에 뿌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흙삽목을 하는 게 성공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줄기가 목대가 되기 전에 가지치기 하고 삽목할수록 더 좋았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나무 중에도 삽목으로 가족이 늘게 된 아이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아이는 떡갈 고무나무입니다.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 아이를 물꽂이에서 뿌리를 내린 다음 흙에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종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무난한 떡갈 고무나무를 추천하고 싶어요. 잎도 커서 시원시원하고 병충해도 없고 물 주는 것도 까다롭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존재감도 크고 멋져서 데려오면 하나의 화분이 다른 아이 10개 몫은 충분히 해줄 거예요. 율마도 삽목이로 번식을 했는데요. 아기만한 아이 몇 개가 열심히 크고 있어요. 워낙 천천히 크는 아이라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향도 좋고 쓰다듬는 맛이 있는 율마는 강아지 없는 아쉬움을 달래주는 폭신한 느낌이 좋은 나무식물입니다. 추위나 더위에도 강하고 존재감도 큰 율마는 저희 베란다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나무예요. 한 가지 좀 힘든 점은 나무지만 물을 좋아해서 겨울에도 물이 마르지 않게 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베란다 햇빛 일렬에서 3일에 한 번은 물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자주 물시중을 해야 하지만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닐 만큼 멋진 식물입니다. 오늘은 저의 식물들이 반려식물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아봤는데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사람의 인생살이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꽃피고 황금기를 보내고 시들어버리지만 그 대를 이어주는 씨앗을 남기거나 가지치기, 삽목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모습을 이어갑니다. 식물의 순환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이 하루는 또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가요? 길게 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일들로 어느 하나 같은 인생이 없듯이 수많은 식물들이지만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식집사의 수고를 먹고 사는 특별한 식물들과 즐거운 가드닝 하시고요. 여러분의 식물 이야기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귀한 시간 내에 뷰가든 찾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